세계 도시 다 가본 작가도 인정했다. 한국만 가능한 이 공간. 이건 단순한 가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50개국을 돌아다닌 여행 작가가 서울에서 단 한 번 걸음을 멈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고 유명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누구나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도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공간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그곳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데 11분이 걸립니다. 시간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얼마나 오래 있든 상관없이 떠날 때 짐을 싸는 시간은 항상 11분이었습니다. 배낭 하나에 옷 5벌, 노트북, 카메라, 세면 도구. 그게 제 짐의 전부입니다. 저는 10년째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 도시의 생활 문화를 기록하는 여행 작가였습니다. 런던, 도쿄, 뭄바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나이로비 등 제가 쓴 책은 3권이고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에 기고를 했습니다. 화려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호텔 방과 카페, 공항 라운지로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제 이름은 소피아 안데르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으로 올해 41살입니다. 서울에 온 건 아시아 도시생활 문화를 주제로 한 책의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쿄,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서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울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소재는 더더욱이요. 편의점은 어느 나라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편의점이 도쿄 편의점과 다를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첫날 밤에 알았습니다. 서울 도착해서 첫날, 저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먹으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근처에 뭐 먹을 데가 있나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30m쯤 걸어가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우선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덴마크의 11월을 생각하면 그 온기가 얼마나 반가운지. 진열대를 훑어봤습니다. 음료, 과자, 라면,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샐러드. 그리고 뒤쪽에 즉석 식품 코너가 있었습니다. 핫도그, 튀김, 만두.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걸었습니다. 계산대 옆으로 가자 또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ATM, 택배 접수 기계가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프린트 서비스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편의점에서 프린트를, 저는 불고기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는 도시락을 하나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데워드릴까요? 네, 전자레인지에 데워드릴게요. 저는 그제야 계산대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을 위한 전자레인지. 아, 네, 부탁드려요. 직원이 능숙하게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1분 30초. 벨이 울리자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젓가락 드릴게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편의점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자 2개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 불고기, 김치, 작은 반찬 2가지. 도시락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째 혼자 여행하며 저는 혼자 밥을 먹어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는 것, 카페에서 혼자 먹는 것은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서 먹는 도시락이 유독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왜인지 그날 밤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본 편의점의 기준이 있었고 서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간 뒤로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5군데씩 시간대를 바꿔가며 편의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 점심에 편의점, 그리고 저녁에 편의점, 늦은 새벽에 편의점까지 각각 다른 이유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커피 하나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분도 되지 않아 금세 나갔습니다. 점심에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도시락을 사서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들. 혼자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젊은 직장인. 신문을 펼쳐놓고 먹는 중년 남성.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들. 저는 그 장면들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도시인들의 숨구멍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강남의 한 편의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영어 하세요? 조금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요. 이 편의점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주로 저녁 시간대를 맞는다고. 하루에 어떤 손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도시락 사러 오시는 혼자 사는 분들이요. 서울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한테 편의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와요?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삼각김밥, 저녁에 도시락. 저는 그분들 얼굴을 다 알아요. 그럼 일종의 단골이네요. 편의점 알바생이 웃었습니다. 단골인데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아요. 그냥 와서 사가시는데. 근데 가끔 날씨 얘기 정도는 하죠.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매일 오는데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가끔 날씨 이야기를 건네는 정도이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이 도시에서는 하나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편의점 직원과 나누는 그 몇 마디가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나흘째, 저는 이른 아침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무언가를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공과금 납부가 여기서 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행객이라 직접 낼 공과금은 없었지만 그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택배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택배 보낼 수 있나요? 네, 돼요. 직원이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포장한 물건을 가져오면 다음 날 수거해 간다고. 저는 그 다음으로 ATM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노트북에서 파일을 전송하고 편의점 프린터에서 뽑았습니다. 금액은 200원이었습니다. 저는 프린트를 손에 들고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가능한 것들의 목록을 저는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와 간단한 간식, 음료와 생활용품, 택배 접수와 ATM, 그리고 프린트와 각종 서비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24시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문을 나서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건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의 모든 것을 압축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무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저는 검색을 하다가 한국 편의점 업계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편의점 산업 전문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최동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그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한국 편의점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처음 생긴 게 1989년입니다. 세븐일레븐이 서울에 1호점을 냈어요. 처음엔 지금과 달랐겠네요. 완전히 달랐죠. 처음엔 진짜 간단한 물건만 팔았어요. 음료, 과자, 담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씩 상품들이 추가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도시락이 생겼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택배가 연결됐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공과금 납부 같은 서비스가 더해졌어요. 사회 변화를 편의점이 흡수한 거죠. 저는 그 말에 펜을 멈췄습니다. 사회 변화를 편의점이 흡수했다. 그럼 편의점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한국 편의점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보여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새벽에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한국에 온 첫날 밤 편의점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서 느낀 것이 뭔지 드디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받아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여전히 짐을 싸는데 11분이 걸렸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30m쯤 떨어진 첫날 밤 들어갔던 그 편의점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전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라면 하나를 골랐습니다. 진라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컵라면용 온수기 앞에 서서 뜨거운 물을 붓고 라면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3분을 기다린 뒤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의 서울 거리였습니다. 여전히 거리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새벽에 한 남성이 들어와 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와 생리대와 초콜릿을 샀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 에너지 드링크를 샀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간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라면을 먹어도, 맥주를 사들고 들어와도, 지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어도 이곳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24시간 열려 있었고, 따뜻했고,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공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곳.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뒤 저는 책의 마지막 챕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 편의점,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인프라 분석. 익숙한 방식이었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몇 줄을 쓰다 보니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 원고를 마무리하던 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코펜하겐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11년째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고 있지만 사실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삶. 어느 도시에서도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삶. 서울의 편의점이 그 외로움을 건드렸던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그곳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새벽에 혼자인지, 얼마나 오래 있을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10년 동안 세계 50개국을 떠돌면서 이런 공간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곳. 서울의 편의점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뒤 독자 한 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편의점 챕터를 읽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편의점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당연한 곳이었거든요. 덕분에 오늘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가끔은 밖에서 온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 어딘가의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저는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배낭을 싸는데 여전히 11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 도시에 밤새 불이 켜진 편의점이 있는지, 그 안에 조용히 앉을 자리가 있는지, 혼자 와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인지, 그것이 그 도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서울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도시의 민낯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새벽 2시에 혼자 들어가도 따뜻한 곳에서 보입니다. 그녀는 결국 깨닫습니다. 도시는 화려한 건물이라 유명한 장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에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공간으로 비로소 기억된다는 것을. 서울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혼자인 시간을 견디게 해주고 아무 말 없이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50개국을 돌아다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를 이해하려면 새벽 2시에 갈 곳이 있는지를 보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힘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으셨나요? 그곳이 편의점일 수도 있고 카페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두시면 하나씩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지나치는 일상 속에도 세계가 놀랄 이야기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는 곳, 이 채널은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